모두의 인터뷰 이은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정 프로듀서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죠. 대학가의 풍경도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나 MT나 동아리 활동 같은 활기찬 캠퍼스의 모습보다는 비대면 수업으로 한 해를 보내야 했는데요. 이런 갑갑한 현실 가운데 지역대학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정원 미달 사태, 또 추가 모집 인원이 급증하면서 어느 때보다 지역대학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코로나19로 달라진 캠퍼스의 풍경, 또 지역대학의 위기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갈 것인지 동의대학교 한수환 총장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일주일 정도 흘렀는데 좀 캠퍼스 분위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예, 우리 동의대학교는 한국대학신문이 선정한 아름다운 캠퍼스 10에 선정될 정도로 네. 푸른 자연에 둘러싸인 도심 속의 그린 캠퍼스가 자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캠퍼스에 봄이 오고 또 일부 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고 또 신입생들이 들어오면서 생기가 돌고는 있습니다만 모든 학생들이 함께 등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 수업 운영이 정부의 그 방역 수칙에 따라서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 혼용하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대학은 지난 2학기부터 모든 건물의 출입구에 QR코드 인증 출입도 하고 또 발열 체크도 진행하고 있어서 또 강의실 안에서는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또 수업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그 대응 매뉴얼도 우리 대학 자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각 단과 대학에 비치하고 있으면서 네. 특히 전체 학생 수의 한 30-40%만 학교에 머물도록 시간표가 배정이 되어 있어서 네.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등교해서 좀 더 생동감 있게 캠퍼스가 돌아가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아마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걸로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쪼록 2021학년도 새 학기를 시작한 그 신입생을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또 건강한 한 해가 보낼 수 있도록 저희 대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방역에 철저히 또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캠퍼스로 꼽힌다고 하니까 저희 방송국과 또 이웃이어서 네,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지난해 어려운 시기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뭐 휴학도 많은 학생들이 하고 또 등록금 환불 사태도 있었고 대학가에 네. 악재가 거듭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취임하시고 한 학기 돌아보면 좀 어떠셨어요? 예, 지난 한 해는 뭐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함께 힘들었던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그런 대학 캠퍼스 같은 곳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모두 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작년 이맘때는 아마 모두 다 크게 당황하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 네. 교수님들도 갑자기 그 비대면 수업을 위한 그런 수업 자료를 만들어야 했었고 또 학생들도 아마 그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과 그 교수님들과의 소통 등에서도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밑거름이 돼서 지금은 많이 안정화되어 있고 또 이제는 그 비대면 수업이 뉴노멀로서 그 교육 방법의 이런 패러다임이 자체가 변화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온라인 강의 초기에 이 문제가 많았던 그 강의 품질에 대한 이런 측면도 많이 개선이 되어 올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먼 훗날 뒤돌아봤을 때는 지금의 이 시점이 아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러 분야에서 대학가도 그렇지만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시대인데 대학가에서는 이제 학력 인구 감소, 또 수도권으로 학생들이 유출되는 현상들, 이런 사실 지방대 위기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가속화되는 느낌입니다.
결국 올해 또 지역 대학에서는 또 신입생 정원도 좀 채우기가 힘들어진 상황이 됐는데 이게 뭐 부산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뭐 여러 대학에 비슷한 상황이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동의대학교는 지난 네. 1977년에 개교한 이래 지난 44년 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한 결과 현재 대학 규모로는 약 3,595명의 그 학생을 선발하는 네. 부울경 지역에서는 약 3위권, 전국의 한 20위권의 대규모 대학으로 네. 선경을 했습니다. 네. 현재 2011년 이후에 대학 등록금도 동결된 상태에서 향후 아마 3, 4년 동안은 급격한 이 학령 인구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대학을 포함한 지방의 사립대학의 환경은 굉장히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네. 합니다. 이번 21학년도 그 입시에도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많은 주변 대학들이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네. 우리 대학 또한 일부 결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 25년까지는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지난해와 올해 그 입시 결과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또 우리 대학의 자체 중장기 발전 계획인 동의비전 2025에 근거해서 네. 우리 대학의 이제 특성화 분야와 이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전공 분야를 중심으로 이 빠른 학사 구조의 혁신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학사 구조의 혁신과 함께 또한 그 소비자인 학생 중심의 어떤 학사 제도의 개선도 함께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든 지역 대학 입장에서는 좀 경쟁력을 키워서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고민들 여러 방안들 또 생각하고 계시죠. 네. 예. 뭐 어쨌든 그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 인재를 양성하는 일일 것입니다. 네. 학령 인구 감소와 같은 이 위기 상황에서도 이 대학에 주어진 그런 교육적 소임은 아마 변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각 대학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가 아마 이 대학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의 학사 구조와 학사 제도를 이 교육 소비자인 그 학생 중심으로 전환하는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그 졸업을 후에 그 살아갈 미래는 그 산업 구조나 직업 체계, 사회 제도 면에서 아마 현재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 아닐까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그런 대학이 되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는 그 첨단학과나 융합전공이라든지 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신설과 같은 그런 선제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대학은 그 교육부로부터 지난 3년간 약 400여 원을 지원받은 이 프라임 사업을 통해서 네. 지역 산업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이 바이오 응용공학부라든지 네. 신소재공학부, 디자인공학부, 기계 자동차 로봇 부품공학부, 산업융합시스템공학부 등과 같은 그 학과들을 첨단 실효 실습 장비를 더 갖추고 운영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그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내년에는 그 교육부의 22학년도 첨단 분야 그 대학 학생 지원 조정 계획에 따라서 네. 아마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학과도 신설해서 네. 신입생 4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그 프라임 사업을 통해 지난 2017년에 신설된 이런 바이오 응용공학부 식품공학 전공은 올해 졸업생 1기 학생 전원이 취업에 성공을 하는 취업률 100%를 기록하는 등 네. 이 가시적인 이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우리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25년까지 약 70여억 원을 지원받은 그 미래형 자동차학과와 같이 그 지역의 산업체와 연계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네. 또 기업 맞춤형의 그런 집중 교육을 실시해서 조기 취업으로 연결하는 그런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도 신설했습니다. 미래형 자동차학과라든지 스마트 호스피탈리티 학과라든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등 지역 산업과 미래 유망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네. 그런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학생 진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그런 융합 전공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그 미래 사회 수요와 그 시대 변화에 대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방안들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봤는데,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쭉 또 학교 소개와 더불어 또 자랑도 좀 해주셨는데, 듣고 보니까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인공지능학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지역대학이 살 길을 살아갈 길은 또 공학계열을 통한 또 취업, 이런 데 또 있다고 보시는 건지, 공학대학의 특화 전략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떠세요? 네. 우리 대학은 사실 지방의 사립대학이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세 개의 공과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대 비율이 약 전체 한 40% 40% 정도를,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지방 사립대학이 이 고비용의 공대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 힘들고, 그렇군요. 특히 첨단 실습 장비를 갖춘 첨단학과를 유지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만의 이런 특색이고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대 하면 뭐 공학계열이 많다. 또 세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미 지역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그런 스마트 IT 제조 기술 분야라든지 관광 컨벤션 분야라든지 한방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라든지 그리고 공공행정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등 이 4개의 특성화 분야를 이미 선정해놓고 자체적인 특성화 사업단을 신설해서 이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중 2개 분야가 공학 분야입니다. 이렇게 저희 학교가 공학 분야가 많은 것은 아마 2016년도 프라임 사업에 의해서 부울경 지역의 미래 산업 수요를 조사를 하고 또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학사 구조를 개편한 결과이고 또 이를 교육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400여 원의 지원을 받아 투자한 결과입니다. 즉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첨단 학과들이 미래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요람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품과학과 같은 경우에서는 올해 졸업생 1기 학생들이 전원 취업하는 그런 취업률 100%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갖춰놓은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공학 관련 국책 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약 188억 원에 투입되는 그런 부산 인공지능 그랜드 ICT 연구센터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수주를 했습니다. 이 센터는 4차 산업의 근간이 되는 AI 관련 이 지역 산업체를 지원하고 또 그게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을 재직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대학은 이렇게 이제 지역 산업과 연계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학생들의 이 취업 활동에 있어서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학에서는 공학계열에 대한 이런 취업률 제고라든지 시설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역 산업체와 연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고 이런 산업체들의 에로 기술에 대한 지원과 함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의 그런 인턴십 활성화 등에도 저희 대학의 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대학의 경쟁력은 또 취업, 창업, 졸업생들의 일자리를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는가로 가야 될 텐데 이 지역산업과 연계가 또 취업에 대한 방안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대학에 지나가는 학생들은 실제적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학교의 체계적인 지원만 뒤따른다면 가능성이 열려 있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저희 대학에서는 직장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인재개발처라든지 대학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 일자리 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대학 일자리 센터 운영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최우수 우수 등급을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대학 일자리 센터가 5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은 부산 지역에서는 저희 대학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대학 일자리 센터는 이 정부와 또 부산시로부터 매년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학생들의 진로라든지 취창업 지원을 위한 학년별 로드맵을 설정을 하고 또 맞춤형 프로그램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는 전문적인 진로 취업 전문 컨설턴트가 한 8명이나 있고 또 오브라인으로도 진로 지도와 취업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은 또 학과에도 전공별로도 진로 취업 담당 교수제를 저희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로 우리 대학은 2018년 진로 분야 교육부 총리 표창을 수상하였고 2019년 4년 연속
해외 취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 진로 취업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이라든지 20년 해외 취업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의 드림대학 2회 연속 선정 등과 네. 같은 그런 더불어 드림대학에서 순수한 대학 역량만으로 또 평가한 순수 학생 지원 우수 대학으로 대학에서 평가에서 전국 5위를 차지하는 등 네. 진로 취업 분야에서는 상당한 또 성과를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특히 취업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희 네.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그런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취업 캠프라든지 취업 특강이라든지 모의 면접이라든지 취업 박람회, 기업 설명회 네. 등등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학생들 취업에 모든 역량을 또 쏟아붓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말 뭐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대학이 스스로가 이렇게 노력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정부나 또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대학에 대한 이해나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모든 게 또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이 지역 대학에 대한 대책 뭐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예산은 사실 OECD 국가의 그 평균이 고등교육 예산의 네. GDP 대비 약 1.4%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한 0.8% 정도 됩니다. 아마 모든 대학들이 아마 이런 고등교육 재정을 최소 한 GDP 대비 1% 이상까지는 좀 올려야 된다는 것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그 고등교육의 약 80%를 담당을 하고 있지만 사립대학만을 위한 그런 특별한 그 지원 정책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사립대학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그 총장으로서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또 최근 국회와 정부가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막대한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다각도의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인재가 그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그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에 대한 그 채용 비율을 업무화되어 있는 채용 비율을 좀 올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2018년에 18%의 업무 비율에서 시작돼서 아마 2022년 후에는 30%까지 아마 채용 업무화 되겠지만 이를 지역 소재 30%, 비수도권 20%에서 50%까지는 채용 업무제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즉 무슨 말이냐면 만약 부산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해 온다면 부산 지역의 30%, 그다음에 부산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뭐 예를 들면 전라도 쪽이라든지 또 다른 경북, 강원도 쪽에서 오는 학생, 그 지방 학생들 20%에서 전체적으로 한 50%의 그 채용 업무화를 공공기관에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 안은 단순히 저희 안이 아니라 아마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총장협의회에서 아마 제안된 내용이고 또 총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아마 추진하기 위해서 입법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 중인 것으로 입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방대학의 지금 이 몰락은 그 지역의 위기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단순히 대학 주위의 이 상권의 몰락에 그치지 않고 대학이라는 것은 이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 그리고 이런 모든 정보의 집합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많은 효과를 냅니다. 물론 지방대학 스스로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 수도권의 학생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되겠지만 지자체도 이 대학과 협력하여 그 지역 대학의 홍보라든지 지역 청년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이런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대기업의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이 청년들이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 또 부산에 머물고 싶어도 일자리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지역 대학과 또 지자체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지난해 이제 취임하셔서 새 학기를 맞았습니다. 임기 내에 또 이것만은 꼭 좀 이루고 가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을까요, 총장님? 네. 예, 제가 우리 동의대학교 총장으로 취임을 할 때, 창조적으로 혁신하는 대학,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그런 슬로건 아래 우리 구성원들에게 2020년대 우리 동의대학교가 이 동남권 최고 사학이 되기 위한
이 5개의 그 실행 과제를 밝혔습니다. 네. 그 첫째가 우리 대학만의 이런 콜라보 교육 브랜드를 강화하고, 네. 둘째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한 이 학사 구조의 혁신이 필요하고, 음. 셋째 이를 위한 교육 재정의 확보가 필요하고, 넷째 투명하고 개방적인 대학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구성원과의 그 소통 등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저는 그 대학의 가장 기본은 그 양질의 그 교육 제공에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대학만의 이 콜라보 교육을 통해 진정성 있는 정말 잘 가르치는 대학.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자기 주도적으로 그 생애 학습자이자 설계자로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네.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학만의 이런 콜라보 교육 체계의 정착과 완성을 제일 중요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이 콜라보 인재라는 말은 이 단순히 이 기술과 전공 지식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네. 그 인성이라든지 기초 소양이라든지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를 두루 갖춘 그런 통섭형 인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학생 각각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대학 4년이라는 이 기간은 그 학생들의 그 인생을 결정지을 만큼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대학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그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동의대학교는 이 콜라보 인재를 양성하는 콜라보 교육 체계를 우리 대학 고유의 교육 브랜드화하고 있고, 또 저 또한 이런 콜라보 교육 체계의 정착을 통해서 네. 우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인 그 생애 학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제 스스로도 그런 교육 체계의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두의 인터뷰에서는 동의대 한수환 총장님 모셔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